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아침 9시 16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혼조 마감, 그죠? 혼조 마감입니다. 재료는 별거 없어요. 코로나 재확산 우려 및 대선 불확실성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뭐 봐도 되겠죠. 특별한 재료는 없었던 것 같고 나스닥 0.6%, S&P 0.3% 하락, 그죠? 나스닥 상승, S&P 하락.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딱 이것만 보고도 어제 FANG가 시장에 돈을 다 빨아먹었구나. FANG 대형 IT가 다른 어떤 굴뚝 산업에 돈을 싹 빨아먹으면서 나스닥이 강했구나라는 거를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종목들을 한번 보자고요. 이거 보시면 어제 하락했으니까 지수가 일단 S&P가 하락했으니까 보시다시피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거고요. 4,700 종목 하락, 2,500 종목 상승 이렇게 마감을 했고 당연히 FANG가 강했겠죠. 초록색 불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FANG 대형 IT 어젠가 이틀 전인가 보여드렸다시피 얘네가 차지하는 비중이 나스닥에서는 50%가 넘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가 오르면은 나스닥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S&P에서는 얘네 비중이 26%에 달하기 때문에 26%가 대형주가 상승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 S&P는 빠질 수 있다, 그죠? FANG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한 70%가 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70%에 가까운 종목들이 빠지긴 빠진 모양새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S&P는 하락 마감했다 라는 게 어제 내용입니다. 뭐 요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아시다시피 실적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7일 날 어제였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왔고요. 뭐 AMD 실적도 어제 나왔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 어떤 굵직한 회사들의 실적이 쭉쭉쭉쭉 계속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 밤에 뭐 비자, 마스터카드, 뭐 보잉, 다 아시는 길리어드, 다 아시는 유명한 회사들의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실적이. 이베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나스닥이 좀 강한 거는 이런 특히 애플이 29일 목요일 날 저녁에 실적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 목요일 날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목요일 날까지 주식 빠지면 이상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죠?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슬슬 살아나면서 이제 애플이 아니고 나스닥은 아무래도 조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요거 29일 목요일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그죠?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나스닥 시가총액의 한 30% 가까이가 이날 목요일 날 저녁에 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목요일 날까지 나스닥은 조금 좀 강하지 않겠느냐 요 정도 생각. S&P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정도는 뭐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보면은 그죠? 지금 한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국이 어제 콜옵션을 6거래일 동안 지켰던 자리를 박살냈죠. 그 박살낸 게 보시면은 이 음봉에 힘을 입어서, 그죠? 미국이 6거래일 정도 지켰던 자리를 장대 음봉으로 S&P와 나스닥이 공통으로 깨니까 그 다음날 한국도 6거래일 동안 지켰던 콜옵션을 박살낸 거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은 뭐다? 뭐 한 번 정도 이 다시 위에 있는 저항을 확인하러 뭐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이걸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할 일은 뭐겠어요? 뭐 어떻게 꾸역꾸역 한번 다시 3420 쪽으로 올라와 보거나 아니면 또 그냥 줄줄이 흘러내리거나 뭐 다이렉트로 그냥 흘러내리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애플의 상승에 힘입어서 보시다시피 뭐 조금 상승을 해서 다시 한번 이 위쪽에 있는 선을 테스트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넘기는 어렵지 않겠냐. 오늘 내일 이제 2거래일 남았잖아요, 그죠? 오늘 밤 내일 밤에서 2거래일 남았는데 중요한 실적 발표 날까지 목요일까지 2거래일 남은 상황인데 2거래일 동안 이거 뚫기가 쉽겠냐고요. 6거래일 동안 위에다 저항 만들어 놨는데 한번 일단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장 열어봐야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 논리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6일 동안 위에다 콘크리트 부어서 굳혀놨는데 그거 2거래일 동안 이게 뚫어지겠냐고요. 이게 좀 어렵지 않겠냐 이 정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달러 좀 보고 넘어갈까요? 달러하고 애플 정도 뭐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오늘 아침에 갭 상승했네요. 이거 이렇게 넘어가도 될란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면 어제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은 여기 나온 양봉의 절반 자리까지 테스트했네요. 달러 인덱스가
자, 요날 나온 양봉, 26일 날 나온 양봉의 절반짜리까지 테스트를 했다가 이제 어제 나온 일이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일단 하방 경직성은 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방 경직성, 이 밑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겠다. 여 밑에 있는 지지력은 아직까지 뭐 굳건한 상태고요. 이제 위쪽으로 어떻게 올라가냐를 지금 요리하고 있는데 뭐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네요. 어젯밤 음봉 나왔으니까.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갭 상승하고 있긴 한데 뭐 지금 워낙 아침 9시 20분밖에 안 됐으니까 뭐 이런 건 일단 안 보는 걸로 하고, 이따 저녁에 한국장 마감하고 나서 나오는 값들이 진짜겠죠. 일단 이런 건 지금 무시하도록 하고, 아무튼 뭐 달러의 이런 하방 경직성 유지와 뭐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 같은 거는 일단 특별히 변함이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고요. 애플, 그죠? 애플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 나왔고, 실적 발표 2거래일 앞두고 뭐 좀 반등하고 있다. 근데 드리는 말씀이지만 반등해봐야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반등해봐야. 예. 지금 이미 주가 자체가 이미 애플, 그러니까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월봉인데 이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쯤 되면은 뭐 애플이 뭐 이쯤 되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망했다라고 생각해도 애플은 주식이 오르기 힘듭니다. 어떤 호재가 나와도 애플 살리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반영됐거든요. 이미 다 반영된 거야, 진짜.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솔직히 얘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 그래서 지금 오히려 실적 발표 전까지 이렇게 반등 나와 버리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는 자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네, 그리고 변동성 지수까지 한번 보고 한국으로 넘어갈게요. 자, 변동성 지수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근데 S&P하고 나스닥하고 어쨌든 그 중요한 자리는 이 35, 그죠? 중요한 자리는 35로 어떻게 넘어가냐라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큰 역사는 35를 넘어가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위쪽 큰 역사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금융위기가 오고 이러려면은 지금 당장 여기를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이제 코스닥은 입동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이제 겨울로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식인데, 겨울 들어가자마자 폭설이 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거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사골국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큰 가마솥에다 약한 불에서 오랫동안 고아 먹어야 되는데, 근데 뭐 입동이 됐다고 해서 바로 센 불로 요리를 해버리면 다 타버리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S&P 빅스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올라오고 있는데 33, 뭐 그래 35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솔직히 이번에 바로 그렇게 35를 돌파한 척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나스닥 지수 변동성 보시면은 비리비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자리 35라든가 이 뭐 41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자리들은 반드시 둘이 같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넘어갈 거예요. 큰일이 생기면 S&P와 나스닥이고 한국이고 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이고 나스닥이고 S&P고 다 같이 어떤 큰 시세가 날 준비는 돼 있지 않다. 그죠?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으려면 최소 뭐 풋옵션이 뭐 어느 정도 뭐 풋옵션이 뭐 완전 정배열 상태에 뭐 매집이 잘 되어 있다거나, 뭐 선물 지수도 뭐 고점 다 확인하고 저점이 이미 다 붕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심리가 더럽다거나, 뭐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이게 와르르 하는 건데, 지금은 이런 조건은 아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막 폭발할 만한 그런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뭐 그런 거를 기대하는 건 좀 논리적이지 않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장. 미국은 일단 어제 그러니까 혼조세였지만 그래도 일단은 분위기는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제 나스닥이 강했고 S&P가 약했잖아요. 그럼 한국장은 코스피가 약하고 코스닥은 좀 강할 수 있겠거니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요 정도 생각하고 들어갈 수는 있겠다. 그죠? 자, 자연스럽게 그 흐름이 웃겨요. 그러니까 저는 코스닥 보면서 웃긴 게, 지도 뒤에 닭 붙었다고, 지도 나스닥의 피를 이어받은 놈이라고, 나스닥이 상승하면 지도 오르는데, 아무튼 저는 이런 꼴이 참 웃깁니다. 지가 무슨 닭부터 타고 나스닥하고 같은 그런 클래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아무튼 뭐 이런 시잘데기 없는 얘기는 집어치우고, 아무튼 뭐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나스닥, 뭐 IT 계열 이런 친구들이 올랐으니까 나스닥 시장에 뭐 코스닥의 강세 뭐 인정하고, S&P도 그죠. 아무래도 전통적인 종목들이 어제 미국에서도 약했으니 뭐 코스피도 약하다. 설명은 다 됩니다. 그죠?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이상한 거 없고,
제가 어젯밤에 이제 원화 강세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어젯밤에 이제 조금 그 영상 제목 썸네일에도 제가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만큼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한 건데, 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게 콜옵션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옵션이라는 상품이 그렇게 민감해요. 어, 당연히 여러분들 그 레버리지가 강한 상품들부터 어떤 방향성을 내가 주고 싶다, 시장이 뭐 오르든 내리든 방향성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장 민감한 상품들부터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A급, B급, C급 시장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S&P고 코스피가 B급이고 코스닥이 C급이면 세력들은 주식이 오르기 전에 코스닥부터 먼저 건드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오른다라고 방향을 정해놨으면 코스닥을 건드리면 수익률이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식의 개념인데, 그런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콜옵션이란 친구는 진짜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이 기본적으로 콜옵션은, 이 옵션이라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시간 가치가 있어서 가만히 내버려만 둬도 바람에 날려가는 상품이고, 또 그리고 레버리지가 워낙 크죠. 이거 보시면 지금 벌써 하루에 지수가 0.3% 움직이는데 지수가 지금 옵션은 11%, 12%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레버리지가 큰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력들이 어떤 지수를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옵션을 가장 먼저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파생상품 매매를 한다고 아주 유심히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선물이 빠지기 전에 옵션이 한두 호가 정도, 한두 틱 정도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발견되긴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물 팔기 전에, 뭐 누군가가 선물을 움직이기 전에 옵션을 갖고 먼저 장난을 쳐놓고 선물을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게 그렇게 민감한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옵션이 지금 여기 중요한 자리를 깼지 않냐, 그 민감한 옵션이, 가장 민감한 상품인 옵션이 어제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 지수의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꽂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수의 방향성이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보시다시피 21선, 61선 다 모여있고 완벽하게 수렴해 놓은 상태잖아요. 방향성 완전 없고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상황에서 방향성 없었으니까, 지난 일주일 정도 방향성 없으니까, 뭐 주식시장에 방향성이 없으니까 내가 뭐 환율이 강세가 뭐 지금 가짜다 어쩌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없었는데, 어젯밤에 콜옵션이 와르르 하면서, 콜옵션이 붕괴가 되면서 하락 세력의 힘이 셉니다 라고 시장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 쪽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원화가 강세야? 그러면은 이거 원화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어제 판단을 한 거죠. 이런 판단 과정이 이제 그 베이스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장을 봤고, 아무튼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콜옵션은 어디까지? 아마 하락엔자 비스무리하게 좀 빠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하락엔자 비스무리하게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뭐 요렇게 해서 하락엔자 한번 나왔고, 여기서부터 또 한번, 여기서 반등 요까지 나왔죠? 그럼 또 얼마만큼 빠질 수 있을까요? 그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 콜옵션이 하락엔자로 빠지게 되면 앞으로 몇 거래일 더 빠질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여기 갭 상승했던 불안한 자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여기 302에서 310까지 올라올 때 지수가 텀벙 올라왔습니다. 텀벙 올라와가지고 솔직히 별로 그렇게 그 건강하게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옵션 포지션을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 옵션 포지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고만 하세요.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정도로 옵션 포지션은 가볍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옵션 포지션을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 누적으로 보면 일단 지수를 상승시켜 줄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지수 콜옵션 쪽엔 별로 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리고 320 위쪽으로는 더욱더 올라갈 생각이 없다라고 좀 강력하게 써놨습니다. 외국인 옵션 매도, 콜옵션 매도 규모가 지금 322부터 해가지고 완전 무겁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수가 대세 상승 가능성은 일단 이번 월물에는 없는 겁니다. 최소한 특별한 일 없으면. 자, 그리고 이제 풋옵션 쪽으로 보시면 하방 쪽으로는 일단 305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죠? 하방 쪽으로 305까지 외국인 매수 쭉 들어가 있고 보면은 305까지는 열려 있다. 여기서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305까지 밀리는 건 외국인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05에서 지지를 못하고 얘가 지수가 더 무너진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번에 폭락까지도 줄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열어놨다.
왜냐하면 옵션 매수 금액이 여기 292, 290, 285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진정으로 생각하고 베팅했다기보다는 해지 정도 했을 거예요. 해지. 왜냐하면 여기에 그 풋옵션 매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가 잘못됐을 경우 얘네가 수익을 내줘서 그 위험을 보상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풋 매도 규모에 비교해서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건 보험이다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은 여기 정도까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월물에는 305 정도까지 자빠지지 않겠느냐. 305 정도까지 외국인이 열어놨으니까 뭐 간다 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 정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어쨌든 콜옵션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 이거 반등하기 쉽지 않다. 그죠? 목표치가 좀 많이 열려버렸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선물이 자빠진다면 많이 자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뭐 곧버스 이런 것도 살아나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오늘 분위기는 조금 좀 아리까리하네요. 오늘 분위기는 참 요즘 대응한 게 어렵게 움직여요. 코스피하고 이게 코스닥이 같이 움직이면 좋은데 어쨌든 참 대응하기 껄쩍지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참 웃기는 게 아무튼 이렇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피 450 종목 상승이고 코스닥은 870 종목 상승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오늘 양시장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반경 직성 장중에 자빠지는 일은 잘 없지 않겠냐, 장중에 어느 정도 뭐 폭락 이런 거는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매집, 코스닥 인버스 뭐 이런 자리에서 여기 5,700원 근처 오면 매집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오늘도 5,720원 터치하고 일단은 여기서 놀고 있는데 매집하시라고요. 매집. 아마 매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콜옵션이 죽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코스닥 인버스 이런 것도 좀 부담 없이 매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콜옵션이 살아 있어야 일단 코스피 큰형님이 심리적으로 딱 콜옵션이 받쳐줘야 뭐 코스닥도 뭐 세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콜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코스닥도 강하게 하긴 어렵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넥라인을 다시 넘어가기는 어려울 분위기다라고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들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탈출은 알아서 만약에 이거 붕괴된다, 5,700원 선 인버스가 붕괴된다 그럼 도망가시고요. 뭐 자꾸 뭐 물어보지 마시고 알아서 그런 부분 위험 관리하실 부분 위험 관리하시고, 아니다 난 그래도 개길난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 판단으로 개기시는 거고. 아무튼 뭐 저는 여러분 돈을 책임져 드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전 여러분 돈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돈은 여러분들이 버는 겁니다. 그죠? 네.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